채화영은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 찍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았습니다. 손가락이 채화영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감각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앞에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채화영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화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들었으니까요. 이강혁은 아침 일찍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채화영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자수입니다. 제가 한 일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수하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해왔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혁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채화영이 정말 결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장민은 아침에 강준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채화영이 오늘 자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장민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장민은 오복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채화영이 자수합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오복길의 사진 속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날씨였습니다. 오장민은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마서리는 마동석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 회장 집이었습니다. 마동석이 마서린 앞에 국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해요. 마동석이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할 줄 알게 됐어요. 마서린이 국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마동석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서린을 닮아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그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웃음이 닮았습니다. 마 회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둘이 먹고 있었구나. 마서린이 자리를 내어드리려 했습니다. 마 회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여기 앉겠습니다. 세 사람이 한 밥상에 앉았습니다. 마동석이 마 회장에게 국을 먼저 드렸습니다. 마 회장이 그 국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 밥상이 얼마만이냐? 마동석이 말했습니다. 오래됐죠. 마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마서리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마동석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마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해. 마서리는 다시 국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그릇에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의 자수 소식을 강남봉에게 전했습니다. 강남봉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간다고 합니다. 강남봉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할 줄 몰랐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강남봉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예. 강남봉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마음이 남아있어. 강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운 건 맞아요. 그런데 불쌍하기도 해요. 강남봉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 놓지 마라. 미운데 불쌍한 게 맞는 거야.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강남봉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아버지야. 그게 전부야. 강준호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봉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 아버지야. 그 말이 최화영의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최화영이 자수한다는 소식을 강남봉에게 들었습니다. 한영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결국 결심했구나. 오래전 강준호를 처음 품에 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한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그 걱정이 지금 생각하면 행복한 걱정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화영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강준호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그게 더 좋았습니다. 한영자는 혼자 말했습니다. 잘 됐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오장민은 오태평과 오태숙을 불렀습니다. 최화영이 오늘 자수해. 오태평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응. 오태숙이 말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먹먹하지?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태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했겠지. 그리고 밥 먹자고 했을 거야.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복길다운 말이었습니다. 오태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좋아하던 거 먹어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좋아? 오태평이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요. 세 사람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장미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복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화영은 오후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강혁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최화영이 나오는 걸 본 직원들이 멈췄습니다. 최화영은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지는 꼴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로비를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강혁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가요.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예. 차가 출발했습니다. 드림그룹 건물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최화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그 목록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강준호, 마서린, 오장미, 정숙희, 마동석. 이름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최화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차가 섰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최화영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가야죠. 최화영이 내렸습니다. 경찰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최화영을 알아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화영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멈췄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최화영입니다. 드림그룹 최화영. 직원이 안쪽으로 연락했습니다. 최화영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오장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화영이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강준호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드림호텔 주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를 결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얼마나 분했는지,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은 달랐습니다. 분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주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강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오장미는 오태평, 오태숙과 함께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장미가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태평이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 오태숙이 말했습니다. 뭐래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오태숙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수고했지. 오태평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수고했죠.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다 수고했어. 세 사람은 다시 찌개를 먹었습니다. 뜨겁고 짭조름했습니다. 오복길이 끓여주던 맛이었습니다. 마서리는 마동석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최화영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동석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결심했구나.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최화영 씨가 원망스럽지 않아요. 마동석이 말했습니다. 원망스럽지. 그런데 불쌍하기도 해요.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동석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없애려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을 거예요.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마서린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잘해줬어요. 가끔은 진심인 것 같기도 했고요. 마동석이 말했습니다. 그 진심이 있었다면 그게 최화영한테 남은 마지막 좋은 것이었겠죠. 마서린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최화영이 나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서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높았습니다. 마 회장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최화영이 자수했으니 드림그룹 경영권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마동석 씨가 돌아오셨으니 후계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마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동석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동석한테 물어봐야죠. 그 아이가 선택해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마서린 씨는요? 마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서린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 겁니다. 나는 오래 잘못 생각했어요. 돈과 회사가 사람보다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리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습니다. 최화영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최화영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드림그룹의 안주인이 되고 싶었던 날. 정숙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날. 쌍둥이라는 말을 들었던 날.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채화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화영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숙희 일, 마설인 유괴, 마동석 실종, 오복길과 오장미를 향한 위협, 강준호를 버렸던 일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는 채화영의 목소리와 눈물만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저녁에 오장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드림호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요리를 해야죠.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요리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셰프입니다. 복수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오장미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올해 복수만 생각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밥이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야 다음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배를 채우면 뭘 하고 싶은지 보이기 시작해요. 오장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밥 사줘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셰프가 해주는 밥이면 더 좋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준호가 앞서 걸었습니다. 오장미가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강준호는 드림호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장미가 주방 한쪽 의자에 앉아 바라봤습니다. 강준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올리고 간을 보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데 요리할 때 달라 보여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편안해 보여요. 다른 데서는 뭔가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니까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좋겠다.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오장미 씨 자리는 어딥니까?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찾는 중이에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리를 못 찾을 리 없어요.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음식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접시가 2개 나왔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드세요. 오장미가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간단한 게 이 맛이에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맛있습니까?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강준호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 침묵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같이 싸워줘서요. 마서린 찾아줘서요. 그리고 밥 해줘서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싸움 내내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더 드실 겁니까?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줘요. 강준호가 웃으며 접시를 다시 채웠습니다. 채화영은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낮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니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채화영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더 가지려 했던 것, 그게 처음부터 잘못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화영은 그 목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채화영이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채화영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